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만나 뵙네요. 그쵸? 제가 스웨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영어책, 한글책 포함해서 한 1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면서 스웨덴 정치, 사회, 교육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스웨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 협동하고 토론하는 그런 그 교육이 아주 아기 때부터 킨더가튼, 유치원 전 아주 유아기부터 모든 교육이 그렇게 짜여져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웨덴의 그 성적을 매길 때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좋음, 매우 좋음, 아주 좋음. 딱 그렇게 세 가지에서 성적을 매긴다고 해서 제가 정말 감명 깊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A부터 F까지 바뀌었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그러한 성적을 그러한 방식으로 성적을 매겼다는 게 참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아이도 도태되지 않고 어느 아이도 열등감을 가지지 않게 모든 아이가 소중하고 각자의 개성과 그, 어, 그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리나라에도 꼭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을 위한 그 노동자, 시민, 또 성인들을 위한 교육 센터가 또 잘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꼭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웨덴 시민교육은 동경학의 대학교 학교교육학 박사 과정에 계신 송윤구님이 이제 자료를 만드셨나 봐요. 스웨덴의 시민교육은 별도의 교과로 독립되어 있진 않고 사회과 과목의 시민교육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사회과 과목 전체가 시민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민교육에 할애하는 부분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네요. 스웨덴 시민교육의 특징 크게 5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정과 학교의 관계 설정에 관한 부분인데,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가정이고 학교의 역할은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점이다. 둘째는 학생들에게 시민성을 길러주는 것이 학교의 임무라는 인식이다. 즉 차별 대우나 불관용 등에 맞서서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지켜내고 이를 위해 약자와의 연대감을 키우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부터 민주적 절차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학생 대표가 교사나 지역 대표와 함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으며 학생들은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14세에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18세에 시의원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네, 실제로 많은 그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정당에 가입해서 청소년, 방학 때는 청소년 캠프, 그런 정당에서 운영하는 정치 캠프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하더라고요. 정말 부러웠던 부분이고, 정말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 정치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 사회 정치 발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스웨덴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미국의 47%에 비해서 스웨덴은 거의 90%가 훨씬 넘었고, 지금 이제 난민이 수십만 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투표율이 한 84%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47%, 스웨덴의 84%, 많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한국은 한 60 몇 프로라고 하네요. 다섯째, 넷째, 평등의식과 평생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성인 역시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성인이든 어린 학생이든 대학교는 다 무료이고요. 언제든지 갈 수 있대요. 60세 이전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기준은 모르겠지만 성인들도 대학교 무료로 갈 수 있고 생활비까지 이제 자녀가 있으면 자녀분까지 포함해서 생활비까지 아주 저리로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다섯째, 학생의 수업 참여를 확대한다. 학생들은 수업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교과서의 선택 범위를 넓힐 수 있고 학습 의욕과 의지를 더 갖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스웨덴 교과서들의 내용과 방향 이제 마지막 읽어볼게요. 위에서 언급한 시민교육의 특성에 알맞게 스웨덴의 교과서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재밌어할 만한 내용을 주로 담는다. 예를 들면 1장 법과 권리 부분에선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출발하여 폭력 사태를 일으킨 학생이 그 사태 이후 겪게 되는 여러 법적 절차 및 경찰 재판소, 범죄자 교정시설 등 관계되는 기관에 대한 학습이 진행된다. 두 번째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 문제에 참가를 격려하고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셋째,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5장 사회보장 부분에서 어려운 사태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는 전화번호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들이며 어느 기관이 그것을 담당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와, 정말 독일하고 스웨덴을 저희가 한번 롤 모델로 이렇게 철저하게 연구해서 이런 시민 학교나 시민 과목을 꼭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학교관리청 공개문서를 보면 그들이 학교 교육에 얼마나 세심하게 공을 들이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사회과 개정판을 만들 때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위원회에 참가한 33명은 주제별로 4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각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는데 33명의 위원들은 사회 주요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사회과 과목에 사회 전체의 의견을 묻고 이를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와, 정말 대단하죠. 일처리에 급급한 관료 몇몇과 학교 현장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학자 몇 명이 급조한 교육과정, 또한 없어도 그만인 형식적인 공청회까지 곁들인 우리의 교육제도와 거기에 어울리는 교과서라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약자와 연대하며 차별 대우와 불관용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을 제치고 21세기를 주도하는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마지막에 우리 한국 학교 교육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롤 모델을 잘 연구해서 우리 대한민국 만의 아주 멋진 이런 시민 교육을 꼭 이루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김누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교육이 바뀌어야 우리 그 사회가 더 바뀔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시민 교육, 정치 교육, 시민 사회 정치 교육, 이 교육과 과정이 이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 다 이제 교과 과정이 도입되고 이제 대학생, 성인들한테까지 이제 그 학교가 열릴 수 있도록, 시민학교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